정우진은 6시가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치가 보여서 잠깐 망설이다가 그래도 일어났다. 어차피 할 일은 다 했고 오늘은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가방을 메면서 팀장님 쪽을 한번 봤다. 팀장님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다. 카카오뱅크였다. 입금 224만 3,150원. 숫자를 보는데 아무 감정이 없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숫자가 왔구나 싶었다. 잔액 확인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다. 224만 3,150. 그대로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직 해가 있었다. 퇴근길 사람들이 저마다 방향을 잡고 빠르게 걸었다. 우진은 잠깐 멈춰서 어디로 갈지 생각했다. 집은 지하철로 세정거장이었다. 빨리 가면 30분 안에 도착했다. 그 30분이 오늘은 싫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부산에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엄마가 뭔가 해줬을 텐데. 첫 월급 받으면 한턱 내라고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을 텐데.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직장 동료들도 아직은 가깝지 않았다. 대학 때 친구들은 다들 다른 도시에 있었다. 우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한 거리였다.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었다. 퇴근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우진은 그 앞을 지나쳤다.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는 건 아직은 어렵게 느껴졌다. 언젠가는 그것도 익숙해질 것 같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명이 따뜻한 작은 카페였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보였다. 노트북을 펼쳐놓은 사람도 있었다. 우진은 잠깐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걸었다. 오늘은 백화점 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걷다 보니 백화점 앞이었다. 가끔 지나치면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만 했던 곳이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냉방 공기가 쏟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함이었다. 원룸 에어컨을 아직 한 번도 켜지 않았다. 전기세가 걱정돼서.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식품관 표시가 보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지하식품관은 생각보다 넓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다보니 형형색색의 진열대, 따뜻한 조명,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부산시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뭔가 잘 정돈된 느낌. 엄마는 이런 데 와봤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서울 나들이를 한번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아직 우진이 서울도 잘 모르긴 했지만 처음 들른 곳은 과일 코너였다. 수박이 잘린 채로 진열되어 있었다. 빨간 속살이 보였다. 한 조각에 5,000원. 부산 집에서는 여름이면 항상 수박을 통째로 샀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배고프면 숟가락으로 퍼먹었다. 우진은 잠깐 그 장면을 떠올렸다가 옆으로 걸었다. 복숭아가 있었다. 솜털이 있는 하얀 복숭아였다. 개당 3,500원. 물렁하게 익어 있었다. 향이 났다.
잠깐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다. 오늘은 뭘 사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어딘가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수입식품 코너를 지나다가 우진은 잠깐 멈췄다. 각종 올리브오일, 파스타면, 유럽산 잼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 병에 2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었다. 부산집 냉장고에는 엄마가 만든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원룸 냉장고에는 계란 반 판과 두부 한 모, 그리고 뭔지 모를 소스들이 전부였다. 언젠가는 이 냉장고를 제대로 채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진은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밥 짓기는 입사하고 처음 2주 만에 익혔다. 라면만 끓여 먹다가는 금방 질릴 것 같아서. 밥 짓기, 라면 끓이기, 계란 프라이. 그게 전부였다. 언젠가는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걸었다. 젓갈 코너 앞에서 발이 멈췄다. 오징어젓, 낙지젓, 명란젓. 한 팩에 2만 원 가까이 하는 것들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낙지젓이 생각났다. 냉장고에 항상 있었던. 밥에 얹어 먹으면 그걸로 한 그릇이 다 없어졌던. 우진은 명란젓 팩을 들어봤다. 크지 않은 팩인데 22,000원이었다. 혼자 먹기엔 오래 걸리고 사기엔 비쌌다. 반찬 코너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우진은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잡채, 깍두기. 용기마다 정가락에 담겨 있었다. 옆에서 아주머니 2분이 뭔가를 고르며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 어때? 지난번에 샀던 게 더 맛있었어. 그냥 장 보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우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멸치볶음을 집어들었다. 볶음 고추장 없이 간장에 볶은 것 같은 짭짤하고 달콤한 종류였다. 200g에 6,000원. 바구니에 넣었다. 밥이랑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빵 코너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크루아상, 소금빵, 팥빵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우진은 빵을 별로 먹지 않는 편이었다. 부산에서 자랄 때 아침은 항상 밥이었다. 서울에 와서는 아침을 거르거나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웠다. 소금빵이 눈에 들어왔다. 겉이 노릇하게 구워진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4,500원. 처음 먹어보는 거였다. 지인들이 요즘 맛있다고 했는데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다. 사기로 했다. 오늘 같은 날 처음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바구니에 넣었다. 식품관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계산대 앞에 섰다. 멸치볶음 하나, 소금빵 하나. 1,500원. 직원이 봉투에 담아줬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 들고 우진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고 1,500원짜리 장을 봤다. 딱히 기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근데 집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진은 생각했다. 뭐 괜찮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를 듣는 게 좋긴 한데 가끔 끊고 나서 더 허전했다. 엄마,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저녁 준비 중일 것이었다. 몇 분 후에 답장이 왔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 잘 먹고 다녀야 한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우진은 그 메시지를 2번 읽었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엄마가 그 말을 할 줄 알았다.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날도 자취방 정했다고 전화했을 때도 항상 같은 말이었다. 잘 먹어야 한다. 우진은 봉투 안을 내려다봤다. 멸치볶음과 소금빵. 잘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뭔가 사왔다. 응. 잘 먹을게.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하늘이라 별은 없었다. 주황빛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밤하늘을 흐리게 만들었다. 부산에서 자랐을 때는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하늘이 더 넓게 느껴졌다. 서울은 건물이 많아서 하늘이 좁았다. 그래도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서울에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서울을 좀 더 알아가고 싶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다. 우진도 눈을 감을까 하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다음 역이 가까워질 때마다 조명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별로 특별한 날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다. 처음 이 노선을 탔을 때는 출구를 잘못 나와서 5분을 더 걸었다. 지금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224만 3,150원. 이번엔 아까와 조금 달리 느껴졌다. 이 돈이 생기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낯선 지하철 노선을 외웠다. 사수한테 뭔가 물어볼 때마다 조금 긴장했다. 점심 먹을 때 혼자 앉을지 따라갈지 매번 눈치를 봤다. 그 한 달이 통장에 숫자로 찍혀 있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음 달에도 이 숫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 달에도.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모님 밥 한 번 살 수 있겠지. 아직은 첫 달이지만. 처음에는 회사 건물의 층수도 헷갈렸다. 지하철 출구도 자주 틀렸다. 점심 메뉴를 혼자 고르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매일 조금 고민됐다. 회사 근처 식당들을 하나씩 가보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단골집은 없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 서울에서의 모든 것이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우진은 밥을 했다. 냄비에 쌀을 씻어서 올려놓고 기다렸다. 그 사이에 멸치볶음을 접시에 덜었다. 소금빵은 봉투 그대로 식탁에 놓았다. 밥이 다 되었다. 밥 한 공기, 멸치볶음, 소금빵 하나.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다. 멸치볶음은 달고 짭짤했다.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덜 짜고 조금 더 달았지만 괜찮았다. 소금빵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웠다. 밥이랑 먹는 빵이 이상할 것 같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우진은 천천히 먹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아직 여름이 아니었다. 선선한 바람이 원룸 안을 지나갔다. 우진은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건너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각자의 창문 안에서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6달이 됐다.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가끔 외롭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우지는 창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부산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항상 뭔가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다. 서울에서는 조용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 달랐다. 내가 만들어가는 조용함이라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다.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막막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집을 구하고 은행 계좌를 열고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들. 다 혼자 했다. 생각보다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버텼다. 첫 월급도 받았다. 침대에 누워서 엄마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백화점 지하에서 멸치볶음이랑 소금빵 샀어. 잠깐 후에 답장이 왔다. 소금빵이 뭐야? 우지는 웃음이 났다. 그냥 빵이야. 맛있어. 서울 음식 다 비싸지? 잘 챙겨 먹어.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우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감았다.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움직였다. 창밖에서 도시의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소리이기도 했다. 우지는 생각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별거 아닌 하루였다. 그런데 왠지 꽤 오래 기억할 것 같은 하루였다. 눈을 감으니 잠이 금방 올 것 같았다. 내일도 출근이다. 모르는 것도 아직 많고 긴장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끝냈다. 서울에서 혼자 괜찮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잘하고 있다.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 밤이었다. 정우진은 6시가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치가 보여서 잠깐 망설이다가 그래도 일어났다. 어차피 할 일은 다 했고 오늘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가방을 메면서 팀장님 쪽을 한번 봤다. 팀장님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우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다. 카카오뱅크였다. 입금 224만 3,150원. 숫자를 보는데 아무 감정이 없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숫자가 왔구나 싶었다. 잔액 확인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다. 224만 3,150. 그대로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직 해가 있었다. 퇴근길 사람들이 저마다 방향을 잡고 빠르게 걸었다. 우지는 잠깐 멈춰서 어디로 갈지 생각했다. 집은 지하철로 세정거장이었다. 빨리 가면 30분 안에 도착했다. 그 30분이 오늘은 싫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부산에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엄마가 뭔가 해줬을 텐데. 첫 월급 받으면 한턱 내라고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을 텐데.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직장 동료들도 아직은 가깝지 않았다. 대학 때 친구들은 다들 다른 도시에 있었다. 우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한 거리였다.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었다. 퇴근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우진은 그 앞을 지나쳤다.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는 건 아직은 어렵게 느껴졌다. 언젠가는 그것도 익숙해질 것 같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명이 따뜻한 작은 카페였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보였다. 노트북을 펼쳐놓은 사람도 있었다. 우진은 잠깐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걸었다. 오늘은 백화점 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걷다 보니 백화점 앞이었다. 가끔 지나치면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만 했던 곳이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냉방 공기가 쏟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함이었다. 원룸 에어컨을 아직 한 번도 켜지 않았다. 전기세가 걱정돼서.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식품관 표시가 보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지하식품관은 생각보다 넓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다보니 형형색색의 진열대, 따뜻한 조명,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부산시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뭔가 잘 정돈된 느낌. 엄마는 이런데 와봤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서울 나들이를 한번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아직 우진이 서울도 잘 모르긴 했지만 처음 들른 곳은 과일 코너였다. 수박이 잘린 채로 진열되어 있었다. 빨간 속살이 보였다. 한 조각에 5,000원. 부산 집에서는 여름이면 항상 수박을 통째로 샀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배고프면 숟가락으로 퍼먹었다. 우진은 잠깐 그 장면을 떠올렸다가 옆으로 걸었다. 복숭아가 있었다. 솜털이 있는 하얀 복숭아였다. 개당 3,500원. 물렁하게 익어 있었다. 향이 났다. 잠깐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다. 오늘은 뭘 사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어딘가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수입식품 코너를 지나다가 우진은 잠깐 멈췄다. 각종 올리브오일, 파스타면, 유럽산 잼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 병에 2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었다. 부산집 냉장고에는 엄마가 만든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원룸 냉장고에는 계란 반 판과 두부 한 모, 그리고 뭔지 모를 소스들이 전부였다. 언젠가는 이 냉장고를 제대로 채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진은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밥 짓기는 입사하고 처음 2주 만에 익혔다. 라면만 끓여 먹다가는 금방 질릴 것 같아서. 밥 짓기, 라면 끓이기, 계란 프라이. 그게 전부였다. 언젠가는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걸었다. 젓갈 코너 앞에서 발이 멈췄다. 오징어젓, 낙지젓, 명란젓. 한 팩에 2만 원 가까이 하는 것들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낙지젓이 생각났다. 냉장고에 항상 있었던. 밥에 얹어 먹으면 그걸로 한 그릇이 다 없어졌던. 우진은 명란젓 팩을 들어봤다. 크지 않은 팩인데 22,000원이었다.
혼자 먹기엔 오래 걸리고 사기엔 비쌌다. 반찬 코너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우지는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잡채, 깍두기. 용기마다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옆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뭔가를 고르며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 어때? 지난번에 샀던 게 더 맛있었어. 그냥 장 보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우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멸치볶음을 집어들었다. 볶음 고추장 없이 간장에 볶은 것 같은 짭짤하고 달콤한 종류였다. 200g에 6,000원. 바구니에 넣었다. 밥이랑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빵 코너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크루아상, 소금빵, 팥빵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우지는 빵을 별로 먹지 않는 편이었다. 부산에서 자랄 때 아침은 항상 밥이었다. 서울에 와서는 아침을 거르거나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웠다. 소금빵이 눈에 들어왔다. 겉이 노릇하게 구워진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4,500원. 처음 먹어보는 거였다. 지인들이 요즘 맛있다고 했는데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다. 사기로 했다. 오늘 같은 날 처음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바구니에 넣었다. 식품관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계산대 앞에 섰다. 멸치볶음 하나, 소금빵 하나. 1,500원. 직원이 봉투에 담아줬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 들고 우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고 1,500원짜리 장을 봤다. 딱히 기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근데 집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지는 생각했다. 뭐 괜찮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를 듣는 게 좋긴 한데 가끔 끊고 나서 더 허전했다. 엄마,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저녁 준비 중일 것이었다. 몇 분 후에 답장이 왔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 잘 먹고 다녀야 한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우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엄마가 그 말을 할 줄 알았다.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날도 자취방 정했다고 전화했을 때도 항상 같은 말이었다. 잘 먹어야 한다. 우지는 봉투 안을 내려다봤다. 멸치볶음과 소금빵. 잘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뭔가 사왔다. 잘 먹을게.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우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하늘이라 별은 없었다. 주황빛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밤하늘을 흐리게 만들었다. 부산에서 자랐을 때는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하늘이 더 넓게 느껴졌다. 서울은 건물이 많아서 하늘이 좁았다. 그래도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서울에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서울을 좀 더 알아가고 싶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다. 우진도 눈을 감을까 하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다음 역이 가까워질 때마다 조명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별로 특별한 날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다. 처음 이 노선을 탔을 때는 출구를 잘못 나와서 5분을 더 걸었다. 지금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224만 3,150원. 이번엔 아까와 조금 달리 느껴졌다. 이 돈이 생기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낯선 지하철 노선을 외웠다. 사수한테 뭔가 물어볼 때마다 조금 긴장했다. 점심 먹을 때 혼자 앉을지 따라갈지 매번 눈치를 봤다. 그 한 달이 통장에 숫자로 찍혀 있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음 달에도 이 숫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 달에도.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모님 밥 한 번 살 수 있겠지. 아직은 첫 달이지만. 처음에는 회사 건물의 층수도 헷갈렸다. 지하철 출구도 자주 틀렸다. 점심 메뉴를 혼자 고르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매일 조금 고민됐다. 회사 근처 식당들을 하나씩 가보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단골집은 없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 서울에서의 모든 것이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우지는 밥을 했다. 냄비에 쌀을 씻어서 올려놓고 기다렸다. 그 사이에 멸치볶음을 접시에 덜었다. 소금빵은 봉투 그대로 식탁에 놓았다. 밥이 다 되었다. 밥 한 공기, 멸치볶음, 소금빵 하나.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다. 멸치볶음은 달고 짭짤했다.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덜 짜고 조금 더 달았지만 괜찮았다. 소금빵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웠다. 밥이랑 먹는 빵이 이상할 것 같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우지는 천천히 먹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아직 여름이 아니었다. 선선한 바람이 원룸 안을 지나갔다. 우지는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건너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각자의 창문 안에서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6달이 됐다.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가끔 외롭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우지는 창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부산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항상 뭔가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다. 서울에서는 조용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 달랐다. 내가 만들어가는 조용함이라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다.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막막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집을 구하고 은행 계좌를 열고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들. 다 혼자 했다. 생각보다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버텼다. 첫 월급도 받았다. 침대에 누워서 엄마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백화점 지하에서 멸치볶음이랑 소금빵 샀어. 잠깐 후에 답장이 왔다. 소금빵이 뭐야? 우지는 웃음이 났다. 그냥 빵이야. 맛있어. 서울 음식 다 비싸지? 잘 챙겨 먹어.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우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감았다.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움직였다. 창밖에서 도시의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소리이기도 했다. 우지는 생각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별거 아닌 하루였다. 그런데 왠지 꽤 오래 기억할 것 같은 하루였다. 눈을 감으니 잠이 금방 올 것 같았다. 내일도 출근이다. 모르는 것도 아직 많고 긴장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끝냈다. 서울에서 혼자 괜찮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잘하고 있다.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 밤이었다. 정우진은 6시가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치가 보여서 잠깐 망설이다가 그래도 일어났다. 어차피 할 일은 다 했고 오늘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가방을 메면서 팀장님 쪽을 한번 봤다. 팀장님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다. 카카오뱅크였다. 입금 224만 3,150원. 숫자를 보는데 아무 감정이 없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숫자가 왔구나 싶었다. 잔액 확인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다. 224만 3,150. 그대로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직 해가 있었다. 퇴근길 사람들이 저마다 방향을 잡고 빠르게 걸었다. 우진은 잠깐 멈춰서 어디로 갈지 생각했다. 집은 지하철로 세정거장이었다. 빨리 가면 30분 안에 도착했다. 그 30분이 오늘은 싫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부산에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엄마가 뭔가 해줬을 텐데. 첫 월급 받으면 한턱 내라고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을 텐데.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직장 동료들도 아직은 가깝지 않았다. 대학 때 친구들은 다들 다른 도시에 있었다. 우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한 거리였다.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었다. 퇴근한 사람들이 335 모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우진은 그 앞을 지나쳤다.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는 건 아직은 어렵게 느껴졌다. 언젠가는 그것도 익숙해질 것 같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명이 따뜻한 작은 카페였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보였다. 노트북을 펼쳐놓은 사람도 있었다. 우진은 잠깐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걸었다. 오늘은 백화점 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걷다 보니 백화점 앞이었다. 가끔 지나치면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만 했던 곳이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냉방 공기가 쏟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함이었다. 원룸 에어컨을 아직 한 번도 켜지 않았다. 전기세가 걱정돼서.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식품관 표시가 보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지하식품관은 생각보다 넓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다보니 형형색색의 진열대, 따뜻한 조명,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부산시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뭔가 잘 정돈된 느낌. 엄마는 이런 데 와봤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서울 나들이를 한번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아직 우진이 서울도 잘 모르긴 했지만 처음 들른 곳은 과일 코너였다. 수박이 잘린 채로 진열되어 있었다. 빨간 속살이 보였다. 한 조각에 5,000원. 부산 집에서는 여름이면 항상 수박을 통째로 샀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배고프면 숟가락으로 퍼먹었다. 우진은 잠깐 그 장면을 떠올렸다가 옆으로 걸었다. 복숭아가 있었다. 솜털이 있는 하얀 복숭아였다. 개당 3,500원. 물렁하게 익어 있었다. 향이 났다. 잠깐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다. 오늘은 뭘 사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어딘가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수입식품 코너를 지나다가 우진은 잠깐 멈췄다. 각종 올리브 오일, 파스타면, 유럽산 잼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 병에 2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었다. 부산집 냉장고에는 엄마가 만든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원룸 냉장고에는 계란 반 판과 두부 한 모, 그리고 뭔지 모를 소스들이 전부였다. 언젠가는 이 냉장고를 제대로 채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진은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밥 짓기는 입사하고 처음 2주 만에 익혔다. 라면만 끓여 먹다가는 금방 질릴 것 같아서. 밥 짓기, 라면 끓이기, 계란 프라이. 그게 전부였다. 언젠가는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걸었다. 젓갈 코너 앞에서 발이 멈췄다. 오징어젓, 낙지젓, 명란젓. 한 팩에 2만 원 가까이 하는 것들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낙지젓이 생각났다. 냉장고에 항상 있었던. 밥에 얹어 먹으면 그걸로 한 그릇이 다 없어졌던. 우진은 명란젓 팩을 들어봤다. 크지 않은 팩인데 22,000원이었다. 혼자 먹기엔 오래 걸리고 사기엔 비쌌다. 반찬 코너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우진은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잡채, 깍두기. 용기마다 젓가락에 담겨 있었다. 옆에서 아주머니 2분이 뭔가를 고르며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 어때? 지난번에 샀던 게 더 맛있었어. 그냥 장 보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우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멸치볶음을 집어들었다. 볶음 고추장 없이 간장에 볶은 것 같은 짭짤하고 달콤한 종류였다. 200g에 6,000원. 바구니에 넣었다. 밥이랑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빵 코너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크루아상, 소금빵, 팥빵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우진은 빵을 별로 먹지 않는 편이었다. 부산에서 자랄 때 아침은 항상 밥이었다. 서울에 와서는 아침을 거르거나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웠다. 소금빵이 눈에 들어왔다. 겉이 노릇하게 구워진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4,500원. 처음 먹어보는 거였다. 지인들이 요즘 맛있다고 했는데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다. 사기로 했다.
오늘 같은 날 처음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바구니에 넣었다. 식품관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계산대 앞에 섰다. 멸치볶음 하나, 소금빵 하나. 1,500원. 직원이 봉투에 담아줬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 들고 우진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고 1,500원짜리 장을 봤다. 딱히 기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근데 집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진은 생각했다. 뭐 괜찮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를 듣는 게 좋긴 한데 가끔 끊고 나서 더 허전했다. 엄마,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저녁 준비 중일 것이었다. 몇 분 후에 답장이 왔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 잘 먹고 다녀야 한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우진은 그 메시지를 2번 읽었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엄마가 그 말을 할 줄 알았다.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날도 자취방 정했다고 전화했을 때도 항상 같은 말이었다. 잘 먹어야 한다. 우진은 봉투 안을 내려다봤다. 멸치볶음과 소금빵. 잘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뭔가 사왔다. 응. 잘 먹을게.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하늘이라 별은 없었다. 주황빛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밤하늘을 흐리게 만들었다. 부산에서 자랐을 때는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하늘이 더 넓게 느껴졌다. 서울은 건물이 많아서 하늘이 좁았다. 그래도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서울에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서울을 좀 더 알아가고 싶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다. 우진도 눈을 감을까 하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다음 역이 가까워질 때마다 조명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별로 특별한 날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다. 처음 이 노선을 탔을 때는 출구를 잘못 나와서 5분을 더 걸었다. 지금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224만 3,150원. 이번엔 아까와 조금 달리 느껴졌다. 이 돈이 생기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낯선 지하철 노선을 외웠다. 사수한테 뭔가 물어볼 때마다 조금 긴장했다. 점심 먹을 때 혼자 앉을지 따라갈지 매번 눈치를 봤다. 그 한 달이 통장에 숫자로 찍혀 있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음 달에도 이 숫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 달에도.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모님 밥 한 번 살 수 있겠지. 아직은 첫 달이지만. 처음에는 회사 건물의 층수도 헷갈렸다. 지하철 출구도 자주 틀렸다. 점심 메뉴를 혼자 고르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매일 조금 고민됐다. 회사 근처 식당들을 하나씩 가보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단골집은 없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 서울에서의 모든 것이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우진은 밥을 했다. 냄비에 쌀을 씻어서 올려놓고 기다렸다. 그 사이에 멸치볶음을 접시에 덜었다. 소금빵은 봉투 그대로 식탁에 놓았다. 밥이 다 되었다. 밥 한 공기, 멸치볶음, 소금빵 하나.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다. 멸치볶음은 달고 짭짤했다.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덜 짜고 조금 더 달았지만 괜찮았다. 소금빵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웠다. 밥이랑 먹는 빵이 이상할 것 같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우진은 천천히 먹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아직 여름이 아니었다. 선선한 바람이 원룸 안을 지나갔다. 우진은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건너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각자의 창문 안에서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6달이 됐다.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가끔 외롭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우진은 창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부산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항상 뭔가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다. 서울에서는 조용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 달랐다. 내가 만들어가는 조용함이라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다.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막막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집을 구하고 은행 계좌를 열고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들. 다 혼자 했다. 생각보다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버텼다. 첫 월급도 받았다. 침대에 누워서 엄마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백화점 지하에서 멸치볶음이랑 소금빵 샀어. 잠깐 후에 답장이 왔다. 소금빵이 뭐야? 우진은 웃음이 났다. 그냥 빵이야. 맛있어. 서울 음식 다 비싸지? 잘 챙겨 먹어.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우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감았다.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움직였다. 창밖에서 도시의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소리이기도 했다. 우진은 생각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별거 아닌 하루였다. 그런데 왠지 꽤 오래 기억할 것 같은 하루였다. 눈을 감으니 잠이 금방 올 것 같았다. 내일도 출근이다. 모르는 것도 아직 많고 긴장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끝냈다. 서울에서 혼자 괜찮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잘하고 있다.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 밤이었다. 정우진은 6시가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치가 보여서 잠깐 망설이다가 그래도 일어났다. 어차피 할 일은 다 했고 오늘은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가방을 매면서 팀장님 쪽을 한번 봤다. 팀장님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다. 카카오뱅크였다. 입금 224만 3,150원. 숫자를 보는데 아무 감정이 없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숫자가 왔구나 싶었다. 잔액 확인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다. 224만 3,150. 그대로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직 해가 있었다. 퇴근길 사람들이 저마다 방향을 잡고 빠르게 걸었다. 우진은 잠깐 멈춰서 어디로 갈지 생각했다. 집은 지하철로 세정거장이었다. 빨리 가면 30분 안에 도착했다. 그 30분이 오늘은 싫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부산에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엄마가 뭔가 해줬을 텐데. 첫 월급 받으면 한턱 내라고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을 텐데.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직장 동료들도 아직은 가깝지 않았다. 대학 때 친구들은 다들 다른 도시에 있었다. 우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한 거리였다.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었다. 퇴근한 사람들이 3-3-5 모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우진은 그 앞을 지나쳤다.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는 건 아직은 어렵게 느껴졌다. 언젠가는 그것도 익숙해질 것 같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명이 따뜻한 작은 카페였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보였다. 노트북을 펼쳐놓은 사람도 있었다. 우진은 잠깐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걸었다. 오늘은 백화점 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걷다 보니 백화점 앞이었다. 가끔 지나치면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만 했던 곳이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냉방 공기가 쏟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함이었다. 원룸 에어컨을 아직 한 번도 켜지 않았다. 전기세가 걱정돼서.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식품관 표시가 보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지하식품관은 생각보다 넓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다보니 형형색색의 진열대, 따뜻한 조명,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부산시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뭔가 잘 정돈된 느낌. 엄마는 이런 데 와봤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서울 나들이를 한번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아직 우진이 서울도 잘 모르긴 했지만 처음 들른 곳은 과일 코너였다. 수박이 잘린 채로 진열되어 있었다. 빨간 속살이 보였다. 한 조각에 5,000원. 부산 집에서는 여름이면 항상 수박을 통째로 샀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배고프면 숟가락으로 퍼먹었다. 우진은 잠깐 그 장면을 떠올렸다가 옆으로 걸었다. 복숭아가 있었다. 솜털이 있는 하얀 복숭아였다. 개당 3,500원. 물렁하게 익어 있었다. 향이 났다. 잠깐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다. 오늘은 뭘 사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어딘가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수입식품 코너를 지나다가 우진은 잠깐 멈췄다.
각종 올리브 오일, 파스타면, 유럽산 잼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 병에 2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었다. 부산집 냉장고에는 엄마가 만든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원룸 냉장고에는 계란 반 판과 두부 한 모, 그리고 뭔지 모를 소스들이 전부였다. 언젠가는 이 냉장고를 제대로 채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지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밥 짓기는 입사하고 처음 2주 만에 익혔다. 라면만 끓여 먹다가는 금방 질릴 것 같아서. 밥 짓기, 라면 끓이기, 계란 프라이. 그게 전부였다. 언젠가는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걸었다. 젓갈 코너 앞에서 발이 멈췄다. 오징어젓, 낙지젓, 명란젓. 한 팩에 2만 원 가까이 하는 것들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낙지젓이 생각났다. 냉장고에 항상 있었던. 밥에 얹어 먹으면 그걸로 한 그릇이 다 없어졌던. 우지는 명란젓 팩을 들어봤다. 크지 않은 팩인데 22,000원이었다. 혼자 먹기엔 오래 걸리고 사기엔 비쌌다. 반찬 코너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우지는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잡채, 깍두기. 용기마다 정가락에 담겨 있었다. 옆에서 아주머니 2분이 뭔가를 고르며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 어때? 지난번에 샀던 게 더 맛있었어. 그냥 장 보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우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멸치볶음을 집어들었다. 볶음 고추장 없이 간장에 볶은 것 같은 짭짤하고 달콤한 종류였다. 200g에 6,000원. 바구니에 넣었다. 밥이랑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빵 코너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크루아상, 소금빵, 팥빵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우지는 빵을 별로 먹지 않는 편이었다. 부산에서 자랄 때 아침은 항상 밥이었다. 서울에 와서는 아침을 거르거나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웠다. 소금빵이 눈에 들어왔다. 겉이 노릇하게 구워진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4,500원. 처음 먹어보는 거였다. 지인들이 요즘 맛있다고 했는데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다. 사기로 했다. 오늘 같은 날 처음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바구니에 넣었다. 식품관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계산대 앞에 섰다. 멸치볶음 하나, 소금빵 하나. 1,500원. 직원이 봉투에 담아줬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 들고 우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고 1,500원짜리 장을 봤다. 딱히 기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근데 집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지는 생각했다. 뭐 괜찮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를 듣는 게 좋긴 한데 가끔 끊고 나서 더 허전했다. 엄마,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저녁 준비 중일 것이었다. 몇 분 후에 답장이 왔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 잘 먹고 다녀야 한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우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다. 돈 아끼지 말고 밥은 잘 먹어. 엄마가 그 말을 할 줄 알았다.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날도 자취방 정했다고 전화했을 때도 항상 같은 말이었다. 잘 먹어야 한다.
우지는 봉투 안을 내려다봤다. 멸치볶음과 소금빵. 잘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뭔가 사왔다. 응. 잘 먹을게.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우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하늘이라 별은 없었다. 주황빛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밤하늘을 흐리게 만들었다. 부산에서 자랐을 때는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하늘이 더 넓게 느껴졌다. 서울은 건물이 많아서 하늘이 좁았다. 그래도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서울에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서울을 좀 더 알아가고 싶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다. 우진도 눈을 감을까 하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다음 역이 가까워질 때마다 조명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별로 특별한 날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다. 처음 이 노선을 탔을 때는 출구를 잘못 나와서 5분을 더 걸었다. 지금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224만 3,150원. 이번엔 아까와 조금 달리 느껴졌다. 이 돈이 생기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낯선 지하철 노선을 외웠다. 사수한테 뭔가 물어볼 때마다 조금 긴장했다. 점심 먹을 때 혼자 앉을지 따라갈지 매번 눈치를 봤다. 그 한 달이 통장에 숫자로 찍혀 있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음 달에도 이 숫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 달에도.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모님 밥 한 번 살 수 있겠지. 아직은 첫 달이지만. 처음에는 회사 건물의 층수도 헷갈렸다. 지하철 출구도 자주 틀렸다. 점심 메뉴를 혼자 고르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매일 조금 고민됐다. 회사 근처 식당들을 하나씩 가보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단골집은 없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 서울에서의 모든 것이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우지는 밥을 했다. 냄비에 쌀을 씻어서 올려놓고 기다렸다. 그 사이에 멸치볶음을 접시에 덜었다. 소금빵은 봉투 그대로 식탁에 놓았다. 밥이 다 되었다. 밥 한 공기, 멸치볶음, 소금빵 하나.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다. 멸치볶음은 달고 짭짤했다.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덜 짜고 조금 더 달았지만 괜찮았다. 소금빵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웠다. 밥이랑 먹는 빵이 이상할 것 같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우지는 천천히 먹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아직 여름이 아니었다. 선선한 바람이 원룸 안을 지나갔다. 우지는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건너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각자의 창문 안에서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6달이 됐다.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가끔 외롭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우지는 창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부산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항상 뭔가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다. 서울에서는 조용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 달랐다. 내가 만들어가는 조용함이라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다.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막막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집을 구하고 은행 계좌를 열고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들. 다 혼자 했다. 생각보다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버텼다. 첫 월급도 받았다. 침대에 누워서 엄마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백화점 지하에서 멸치볶음이랑 소금빵 샀어. 잠깐 후에 답장이 왔다. 소금빵이 뭐야? 우지는 웃음이 났다. 그냥 빵이야. 맛있어. 서울 음식 다 비싸지? 잘 챙겨 먹어.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우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감았다.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먹여줄게.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움직였다. 창밖에서 도시의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소리이기도 했다. 우지는 생각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별거 아닌 하루였다. 그런데 왠지 꽤 오래 기억할 것 같은 하루였다. 눈을 감으니 잠이 금방 올 것 같았다. 내일도 출근이다. 모르는 것도 아직 많고 긴장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끝냈다. 서울에서 혼자 괜찮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잘하고 있다.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 밤이었다.